광고비는 매달 수십만 원씩 쓰는데 왜 수익은 오르지 않을까요? 혹시 광고 세팅만 계속 만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드래곤입니다. 쿠팡 판매 초보자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를 집행했는데 판매가 안 일어나서 광고 효율이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이제 개선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여러 검증되지 않은 광고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고 그 영상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개선이 잘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 백날 광고 세팅을 바꿔도 매출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진짜 따로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광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단 쿠팡 광고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쿠팡 광고의 역할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너무 이제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온라인 구매가 이루어지는 퍼널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온라인 구매 퍼널은 보통 노출, 클릭, 전환, 객단가의 흐름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에서 쿠팡 광고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단계는 어디일까요? 바로 노출입니다. 쿠팡 광고는 노출과 관련이 있지 클릭, 전환, 객단가하고는 무관합니다. 물론 이게 뭐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클릭과 전환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치긴 하지만 이거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쿠팡 광고의 역할은 그냥 노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쿠팡 광고가 내 상품을 노출해주고 그걸 클릭한 고객이 생기면 광고비가 나가죠. 클릭한 고객은 내 상품의 상세 페이지와 리뷰, 가격 등을 보고 구매하면서 매출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광고를 통해 유입된 고객이 가격도 보고 리뷰도 보고 상세 페이지도 다 봤는데 구매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광고의 문제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광고의 역할은 노출이고 노출을 해서 고객을 내 상품으로 끌고 왔다면 광고는 맡은 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비가 잘 쓰이고 있다면 고객을 잘 데리고 왔다는 것이고 광고가 고객을 잘 데리고 왔음에도 구매가 안 일어났다는 건 광고가 아닌 가격, 상세 페이지 아니면 그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요즘 초보 판매자 분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판매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판매가는 시장가에 맞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리뷰는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문제의 원인은 상세 페이지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통 쿠팡은 상세 페이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덜 중요한 거지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덜 중요한 이유가 쿠팡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이제 저관여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저관여 상품이란 고객이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사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이제 자세히 보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리뷰가 괜찮으면은 그냥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저관여 상품이더라도 시장 조사를 면밀히 하시다 보면은 전반적인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상세 페이지 관련 AI가 잘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온라인 셀러분들의 평균 실력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불과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688 사이트에 있는 상세 페이지에서 중국어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만 한 수준의 상세 페이지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뭐 기획이 들어간 상세 페이지를 기본으로 고객의 뭐 사용 상황을 잘 설명해준 상세 페이지, 뭐 경쟁 상품과 비교 구조가 있는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어요. 대충 만들어도 팔리던 상세 페이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팔리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 상세 페이지와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세 페이지들을 패턴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쿠팡에서 잘 팔고 있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 내가 파는 상품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거나 대표 키워드를 쿠팡에 검색을 해주세요. 만약에 모니터 받침대를 검색을 했다고 칠게요. 검색을 하면은 이 부분에 쿠팡에서는 이제 다양한 상품 정렬 방식이 제공되는데 분석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요 판매량 순입니다. 판매량 수는 실제 고객이 많이 구매한 상품이 우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매 전환이 잘 일어난 상세 페이지 패턴을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준이겠죠. 이게 판매량 순으로 솔팅을 하시면은 모니터 받침대 키워드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순서대로 보여집니다. 판매량이 많다라는 거는 구매 전환율이 높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될 상품 정렬 방식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쿠팡 랭킹 순이에요. 이 쿠팡 랭킹 순은 판매량뿐만 아니라 리뷰, 평점, 전환율,
검색 연관도 등 여러 지표가 이제 반영된 종합 점수 기반 노출이기 때문에 쿠팡 알고리즘이 품질이 좋다고 판단한 상세 페이지 흐름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정렬 방식입니다. 이렇게 쿠팡 랭킹 순으로 다시 정렬을 하면은 이게 상품이 잘 나오죠. 여기에 있는 상위 상품들의 상세 페이지의 패턴을 내 상품과 비교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찾으셨으면은 이제 어떻게 이 상세 페이지들의 패턴을 확인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예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상품은 이제 네임 스티커를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인데요. 가장 상단에 보시면 판매 지표인 누적 판매수, 그리고 후기 평점, 그 완판 기록 등이 쭉쭉쭉 나오면서 이 상품이 지금 핫하다는 내용이죠. 처음 3초에 이 제품 되게 잘 팔리는 핫한 상품이네 라는 전제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메인 소구점인 유지력이 나옵니다. 즉, 이 구성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뜯어보면은 제일 첫 번째 핫하다, 두 번째가 문제 제기가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메인 소구점, 즉 문제 제기에 대한 메인 소구점 A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구점 B, 저렴하다.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 한 번 더 다시 표현된 메인 소구점 A가 다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소구점이 쭉쭉쭉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상세 페이지가 잘 만들어졌다고 이제 느껴지는 이유는 상세 페이지를 다 보고 나면은 머릿속에 하나가 명확하게 남게 돼요. 아, 이 네임 스티커는 안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기존의 네임 스티커가 잘 떨어져서 불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전환율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상세 페이지는 상품의 여러 장점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소구점을 고객의 머릿속에 남기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볼게요. 이 상세 페이지는 목베개 상세 페이지인데요. 바로 패턴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 목베개는 처음부터 문제 제기가 바로 나왔죠. 그 다음에 메인 소구점 하나, 이 문제 제기를 해결하는 메인 소구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소구점인 휴대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메인 소구점을 다른 언어로 한 번 더 표현했죠. 그리고 그 다음 소구점, 서브 소구점들이 쭉쭉쭉 나오고 이제 상품 설명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자, 이 상세 페이지도 앞선 상세 페이지와 약간의 패턴 차이는 있지만 보고 나면은 고객의 머릿속에 하나가 명확하게 남습니다. 바로 지지력이 좋아서 편안하다. 즉, 전환율이 높은 상세 페이지는 고객의 머릿속에 강력한 하나의 핵심 메시지인 메인 소구점을 남긴다는 겁니다. 고객은 상세 페이지를 스크롤하면서 여러 정보, 여러 기능, 여러 장점들을 사실 모두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일수록 하나의 메인 가치만 강하게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소구점들은 그냥 설득 보조용인 거죠. 즉, 메인 소구점은 이 상품의 존재 이유, 서브 소구점들은 이 제품이 괜찮다는 보조 증거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세 페이지를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강력한 원 메시지를 혹시 담고 있나요? 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다시 기획하셔서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구성해야 효과적으로 원 메시지를 담을 수 있을지 모르시겠던 분들은 정말 간단하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상세 페이지 구성에서 상품만 대표님 상품으로 변환을 시켜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방금 봤던 목베개 상세 페이지 구성을 참조한다라고 하면은 내 상품의 상세 페이지 흐름도 똑같이 구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 고객의 핵심 고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죠. 두 번째가 메인 소구점 강조. 이 제품으로 앞서 문제 제기를 한 핵심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메인 소구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서브 소구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메인 소구점을 다시 한번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강조를 했어요. 그 밑에는 서브 소구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품 정보가 나오면서 끝마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상세 페이지도 구성을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의 상세 페이지도 원 메시지가 남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만 시도하시다가 실패를 하는데,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도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은 이게 논리 흐름이 끊기거나 설명이 중복되거나 이게 소구점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손으로 쓰시든지 엑셀이나 PPT에 타이핑을 하시면서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앞서 보여드렸던 스티커나 목베개처럼 문제 해결형 상품이 아니라
뭐 인테리어 소품처럼 그냥 예뻐서 사는 상품이라고 하면은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원리는 동일합니다. 해당 상품처럼 문제 해결형 상품이 아니라 단순하게 디자인이 예뻐서 사는 상품 중에서 좋은 상세 페이지를 찾으신 다음에 앞서 했던 것과 같이 패턴을 분석하시고 벤치마킹 하세요. 이때는 사실 메인 소구점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기획보다는 정말 잘 찍은 사진 한 장이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는 잘 돌아가는데 판매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광고를 손봐야 하는 게 아니라 전환이 나오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본인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다시 보시고 머릿속에 원 메시지가 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안 남는다고 하시면은 기획이 잘 된 다른 상세 페이지를 벤치마킹해서 수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